몇 밤을 그렇게 침대에서 애매하게 서 있는 성기를 보면서 답답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하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발기가 예전 같지 않으면 바로 테스토스테론, 비아그라 같은 약, 이상한 보충제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실제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 재료인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는 거의 생각조차 안 합니다. 나 물 충분히 마셔 라고 말하지만 제가 외래에서 피 검사, 소변 검사, 혈압, 피부 상태까지 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사실상 만성탈수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몸 만혈액은 이미 묽은 물이 아니라 걸쭉한 시럽 쪽에 더 가깝게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럽 같은 혈액이 어디를 가장 먼저 괴롭히느냐입니다. 바로 우리 남자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곳, 음경 해면체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이래 피가 시럽처럼 끈적해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압력은 중심부에만 몰리고 끝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까지는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서긴 서는데 예전만큼 단단하진 않네. 이런 애매한 발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세포 안에서는 이미 물 부족 경보가 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술을 물이라고 착각하는 문화, 야근, 스트레스, 늦은 밤, 야식.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발기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양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순서와 타이밍만 바꿔도 발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루카 카르미냔이 수십 년 동안 남성들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온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이 수술실에서 직접 골반 혈관을 보고 막힌 곳을 뚫고 잘못 흐르는 곳을 바로잡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자의 발기력은 단순한 성기능이 아니라 전신 순환 건강의 계기판이라는 겁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약은 먹으면 좀 서는데 약 끊으면 또 예전이랑 똑같아요. 나이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 상당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특히 수분과 혈류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내일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물 마시는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그게 왜 음경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료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이제 먼저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 안, 특히 혈관 안에서 어떤 대사 오류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적 자극 하나로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기는 미세 혈관 공사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골반 쪽 큰 도로를 따라 내려와 점점 더 가늘어지는 골목길 같은 동맥을 지나 마지막에 음경 해면체라는 수압 실린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실린더 안에 있는 작은 방들, 즉 소주머니들이 피로 가득 찬 차야 비로소 단단하게 서는 거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오류가 생깁니다. 탈수가 오면 혈액은 농축됩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같은 양의 적혈구, 같은 양의 단백질이 더 좁은 부피 안에 몰려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피가 물에서 시럽으로 바뀝니다. 시럽이 빨대로 빨리면 어떤가요? 힘을 더 줘야 겨우 조금 올라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게, 머리 더 빠르게 펌프질해야 겨우 말단까지 피를 보내죠. 그러다 보니 몸은 중요한 장기, 뇌, 심장, 폐 같은 데에 먼저 혈류를 집중시키고 생존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하지만 남자에게는 너무 중요한 성기 쪽 혈관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두 번째 오류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에서 벌어집니다. 이 내피세포가 바로 산화질소, 그러니까 발기 스위치를 켜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성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계속되면 이 내피세포는 지칩니다. 마치 24시간 공장을 돌리는데 원료도 부족하고 기계도 과열되어 있는 상태처럼 되는 거죠.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건 혈관을 더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세포 입장에서는 이미 늦은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쯤이면 내 세포 안의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미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펌프는 세포가 전기를 만들고 신호를 주고받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 안의 에너지 발전소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피곤함, 무기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발기부전. 이건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대사 오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 당연히 발기도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물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도 물 말고 뭐라도 마시긴 하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탄산수, 스포츠 음료, 제로 칼로리 음료. 맞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는 물 대신 이걸로 수분 보충을 한다고 믿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첫 번째 작은 클라이맥스입니다. 건강하다고 믿는 음료들이 사실은 음경혈관을 조용히 말려버리고 있다면? 카페인이 많은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는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즉, 마실 때는 시원하고 각성되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물과 전해질을 더 많이 빼앗아 갑니다. 아침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작하고 점심까지 물 한 잔 안 마시는 패턴. 외래에서 남성 발기 문제 환자들을 보면 이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혈관 내벽에는 미세한 염증, 일종의 작은 불씨가 남습니다. 이 작은 불씨들이 쌓이면 내피 기능이 떨어지고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줄어듭니다. 즉, 발기 스위치가 잘 안 켜지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제로 칼로리 음료는 괜찮지 않나요? 설탕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제로 칼로리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혈관에 무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와 카페인의 조합은 장내 미생물과 인슐린 반응, 갈증 신호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나트륨이 많은 일부 탄산수나 스포츠 음료는 수분 보충보다는 나트륨 과다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음료들은 겉으로는 시원하고 죄책감도 덜하지만 음경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남자들이 저녁 늦게 맥주나 술을 수분 보충처럼 마십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시원하게 한 잔. 그런데 알코올은 대표적인 탈수 유발 물질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얼굴이 붉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는 것 같지만 곧 이뇨작용이 강해지면서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다음날 아침 발기, 즉 모닝 텐트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수면과 테스토스테론, 자의 발기는 하나의 리듬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녁 술과 늦은 야식은 이 리듬을 끊어버리는 야간 테러리스트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물만 잘 마시면 되는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물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음경의 구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음경을 작은 수압 실린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수술실에서 골반 혈관과 음경 해면체를 자주 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복부 대동맥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 장골동맥, 음부동맥이라는 국도로 갈라지고 마지막에는 해면체 동맥이라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이 골목길이 바로 발기 때 피가 몰려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해면체 안에는 수많은 작은 방들, 소주머니들이 있습니다. 발기란 이 소주머니들의 피가 차오르면서 그 압력으로 음경이 단단해지는 수압 현상입니다. 예, 여기서 물이 충분해 혈액이 맑고 잘 흐르면 이 수압 실린더는 빠르게, 강하게 채워집니다. 심장에서 보낸 압력이 끝까지 전달되고 소주머니들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탈수로 혈액이 시럽처럼 되면 같은 압력으로는 끝까지 채워지지 못합니다. 중간 어딘가에서 힘이 빠지고 실린더는 애매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멈춥니다. 남자들은 이걸 몸으로 느낍니다. 완전히 단단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서는 것도 아니고 이 모호한 상태가 반복되면 자신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발기가 유지되려면 들어오는 혈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혈액을 막아주는 정맥 배수 밸브가 잘 닫혀야 합니다. 이 밸브가 헐거워지면 피가 들어와도 금방 새어나가 버립니다. 전신 수분 상태, 전해질, 혈압은 이 밸브의 미세한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탈수 상태이거나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전해질이 깨져 있으면 이 밸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얘들 결과는 뻔합니다. 서긴 서는데 금방 꺼지는 발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음경은 몸에서 따로 떨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장, 신장, 뇌, 혈관, 호르몬이 모두 하나의 순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카미니안이 같은 혈류 회복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반 혈류와 전신 수분 상태, 그리고 남성의 전반적인 순환 건강은 한 장의 그림이다. 발기력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약을 먹을까? 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수분과 혈류 시스템을 발기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까?로요. 그리고 이 재설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끊어야 할 발기를 망치는 물 마시는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고 점심까지 거의 물을 안 마시는 패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약간 농축된 상태입니다. 밤새 숨을 쉬고 땀을 조금씩 흘리고 소변을 보면서 물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첫 잔으로 카페인, 특히 진한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확 켜집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고 이뇨 작용이 시작됩니다. 즉, 이미 살짝 말라있는 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물까지 퍼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하루 종일 가벼운 긴장 상태, 가벼운 탈수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발기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둘째, 하루, 대부분을 참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물 마실 시간이 없어요. 대신 집에 와서 물병으로 두세 병 한꺼번에 마셔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줍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확 늘어나고 얘의 몸은 이걸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깊은 수면이 깨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새벽에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할 강한 발기는 약해집니다. 새벽 발기는 남성 호르몬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수면을 잘라먹는 물 마시기 습관은 결국 새벽 발기 파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셋째, 운동 전후 수분 보충을 소홀히 하거나 운동 후 맥주나 달달한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물과 전해질을 잃습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혈관 내피는 좋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운동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탈수는 더 심해지고 알코올이 내피에 추가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에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 혈당 롤러코스터까지 타게 됩니다. 이건 발기력 입장에서 보면 운동의 이득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행동입니다. 여기에 한국, 이탈리아, 이서웨어 어디서나 비슷한 야식 문화가 있습니다. 짠 음식과 함께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늦은 밤 라면, 치킨, 맥주 조합. 짠 음식은 몸에 나트륨을 과하게 쌓이게 만들고 몸은 이 나트륨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붙잡아 둡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붓고 손가락이 뻐근하고 눈두덩이가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성이 떨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무거운 몸, 무거운 발기가 아니라 무거운 몸, 무뎌진 발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끊어도 발기력은 이미 방해 요소 하나를 치운 것이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첫 잔을 커피가 아니라 물로 바꾸는 것,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걸 줄이는 것, 운동 후 맥주 대신 물과 가벼운 미네랄 보충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음경 혈관에는 분명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마셔야 발기를 깨울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발기를 깨우는 수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청아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이 한 컵이 마치 밤새 천천히 말라있던 강에 다시 물길을 열어주는 첫 삽입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 소량의 물입니다. 한 컵을 다 들이키는 게 아니라 반 컵 정도로 충분합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 순환을 돕는 타이밍입니다. 이때의 물은 위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혈액과 세포에 오늘도 충분한 수분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카페인을 마신다면 반드시 그 앞뒤로 물을 한 컵씩 곁들이는 보정 규칙입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싶다면 그 전에 물 한 컵, 마신 후에 다시 물 한 컵. 이렇게 하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가는 물과 전해질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정하는 것만으로도 탈수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넷째, 단순한 물도 좋지만 하루 중 한두 잔은 전해질이 맞는 물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는 겁니다. 소금을 더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나 미네랄 워터를 통해 내피세포와 산화질소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바나나나 녹색 채소와 함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물만 마실 때와는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런 미세한 미네랄 균형이 내피 기능과 발기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을 기준으로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자주, 나눠서 마시고 밤에는 방광을 너무 채우지 않도록 조절하는 리듬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 깊은 수면이 유지되고 새벽 발기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물의 온도와 함께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마시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물이 들어가고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뛰는 이 조합은 골반 혈류를 깨우는데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물만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혈관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가 아닙니다. 물을 똑똑하게 발기를 중심에 두고 마셔라입니다. 물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마시는 시대에서 물을 전략적으로 내 혈관과 발기를 위해 마시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4주만 실천하면 당신의 발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대략적인 회복 타임라인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머리와 몸 전체에서 옵니다. 두통이 줄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감이 조금씩 덜해집니다.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에서 점점 연한 노란색, 맑은 색으로 바뀝니다. 몸 전체가 덜 막힌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발기의 변화는 아직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순환과 에너지 시스템이 서서히 정렬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주가 되면 아침 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즘 아침에 예전보다 자주 좀 더 단단하게 서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계 중 유지 시간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힘이 빠지던 순간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당신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넷째 주 이후에는 이라 단순히 발기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운동할 때 회복이 빨라지고, 하루가 끝날 때의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신 순환이 좋아지면 남성 호르몬의 리듬도 더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관계에서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혹시 또 중간에 꺼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성관계 자체가 더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기적의 약이 아니다. 당신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이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두 가지 습관만 바꾸는 것, 아침 첫 잔을 바꾸는 것, 저녁 몰아서 마시던 물을 낮으로 나누는 것, 커피 앞뒤에 물을 더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을 아무렇게나 목마를 때만 습관대로 마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발기와 순환, 일에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실 것인가?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주변의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이 내용을 나눠주십시오.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혼자서 조용히 부끄러워하면서 견딥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당신이 이 정보를 알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그 한 잔이 당신의 혈관을, 당신의 발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래도록 단단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